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요즘 리본카 채널에서 정말 자주 등장했던 차 제네시스 G80이 있잖아요. 일단 제 왼쪽에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네시스 2.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G80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가지 차량이 하나는 엔진을 쓰고 하나는 모터를 쓰고 또 하나는 기름을 쓰고 하나는 배터리를 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은데, 과연 어떠한 차가 가격도 가성비가 좋으면서 유지비도 괜찮으면서 과연 어떤 차를 구매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일단 파워트레인을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제네시스 G80 EV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모터가 하나, 뒤에도 모터가 하나 들어가서 최종 출력이 대략 364마력이 들어가고, 보통 이제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옵션을 넣기 위해서 2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4륜구동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L 터보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옵션을 넣지 않으면 후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륜구동으로 다니지 않고 280만 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서 4륜구동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5L 터보 엔진은 304마력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이 한 60마력 정도 차이가 있고, 특히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RPM에 따라서 서서히 높아지는 반면에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풀토크가 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경쾌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엔진의 차이점, 이 파워트레인의 차이점으로 오는 것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죠. 2.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6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요 정도 사이로 나오고, 연납을 하면 그것보다 좀 더 할인이 되기 때문에 두 차량의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휠이죠. 이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이 19인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0인치 휠로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합니다. 19인치 휠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 같은 경우에는 복합 전비가 4.3km/kWh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 15,000km를 평균적으로 주행을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요즘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완속 충전 한 7kW급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kWh시당 대략 한 25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00km를 복합 전비 4.3으로 나누게 되면 250원 단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대략 한 80만 원 돈 언저리가 들어가요. 이 G80처럼 이런 준대형에 가까운 프리미엄 자동차를 끄는데 1년에 15,000km 주행하고 80만 원이면 생각보다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하죠.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할인 혜택이 꽤 많은 편입니다. 50%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기도 하고 10%씩 계속 차감이 되기는 하겠지만, 고속도로 톨비도 한 40% 정도를 감면받고 있어요. 심지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교체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에어컨 필터랑 워셔액이랑 한 10만 km 정도 주행하면은 감속기 오일 교체를 한번 고려해보는 정도? 요 정도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G80 내연기관도 한번 보면요,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휠을 총 한 5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6가지 정도 되는구나. 기본적으로는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9인치 휠이 2가지 종류가 있고요,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있고, G80은 특이하게도 스포츠 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19인치 휠 정도가 됩니다. 18인치 휠을 쓰면 물론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19인치 휠로 올라오면 4피스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휠 인치수도 커지면서 제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 13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9인치 휠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G80 내연기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대략 한 10k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전국 평균 가솔린 비용이 리터당 한 1,66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15,000km를 복합 연비 10km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돈이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15,000km를 주행하는데 쟤는 80만 원대가 나오는 반면에 얘는 230만 원대가 나오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 차이는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거기에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km마다 엔진 오일도 바꿔줘야 되지, 뭐 이런 국물류들도 바꿔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G80 내연기관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거, 요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디자인 자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지만 트렁크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턱이 하나 있어요. 이 턱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사실 뒤쪽에 뭔가 큰 짐을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폴딩이 불가능한 차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G80 내연기관은 저 안쪽까지 시원하게 쭉쭉 뽑아져 있죠. 골프백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2개 정도는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뭔가 G80 내연기관의 아쉬운 지점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차량의 보험료에 대한 차이예요. 이거는 철저히 제 기준으로 뽑은 비용이니까 제 보험료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대변한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보험사에서만 한 11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모든 보험사가 14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G80 EV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모델 대비해서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온다는 거. G80 E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팩이라든지 이런 비싼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아무래도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G80 내연기관이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동일한 플랫폼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의 전장 제원이나 전고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에요. G80 전동화 모델이 전장 제원도 10mm 정도가 길고 전고 같은 경우에도 10mm 정도가 더 높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1cm 정도기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G80 전동화 모델이 G80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G80 전기차 모델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G80 전동화 모델은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1열이나 2열에 탑승했을 때 뭔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어설퍼, 뭔가 어색해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뒷좌석에 탑승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G80 전동화 모델 2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이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게 확 느껴지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을 깊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허벅지가 살짝 뜹니다. 허벅지가 살짝 뜨기 때문에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체중이 쭉 모여져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기는 하네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발을 쭉 뻗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별로 안 들었지만 뒷좌석은 확실히 이 배터리팩의 높이 때문인지 살짝 아쉬운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건 뒷좌석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2 이런 것들을 모두 넣었을 때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1만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통풍 시트 옵션을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뒷좌석 2열 리클라이닝,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도 모두 빠져요. 2열에서는 뭔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G80 내연기관에도 한번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G80 내연기관으로 왔습니다. 확실히 넓네. 확실히 넓어. 지금 여기 딱 보면은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아래쪽에 배터리팩이 없다 보니까 허벅지가 시트에 닿으면서 체중이 분산된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열 컴포트 패키지 2를 넣게 되면 2열 리클라이닝과 2열 통풍 시트까지 지원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G80 내연기관이 확실히 더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G80 내연기관은 기본적으로 후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센터 터널이 확실히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에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G80 내연기관이 훨씬 더 2열 공간감이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의 차이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현재 왔을 때 어떤 차가 더 가성비가 좋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제 왼쪽에 있는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쯤에 출고가 된 차량인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3.5% 개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기본 차량 가격이 8,300이었고요. 거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를 넣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지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를 넣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거기에다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넣어줬는데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대신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거기에다가 2열 컴포트 패키지 1까지 들어가서 총 옵션으로만 보면 한 600만 원 중반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900에서 9,000 요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 차량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고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고할 때 가격은 대략 한 8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출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를 넣었고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19인치 휠이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요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어서 옵션 가격만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G80 내연기관이 기본 가격이 한 5,500 정도니까 거기에 1,400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면 신차가가 한 6,9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신차가에서는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내연기관 G80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고 3만 킬로미터 정도 후반을 탔을 때 현재 가격이 대략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죠.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년 정도 타고 주행거리가 5만 킬로미터를 조금 넘었을 때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중반 정도예요. 감가액으로만 따지면 3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 6,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차량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입비 자체가 조금 낮다는 거 대신에 유류비나 자동차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지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2열의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연기관 대비 아쉬운 지점을 보여준다는 거,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 두 차량 중에 과연 내가 뭘 사야 되나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전동화 모델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충전구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요거 전면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지 않나? 아니 4천만 원 후반이면 아무리 유지비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조금 저렴하고 2열에 가족과 함께 탔을 때도 좀 더 좋고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저는 내연기관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G80 내연기관과 G80 전동화 모델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가 더 가성비 있고 나의 상황에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